사랑받고 싶은 욕구라고 그래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해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왼쪽 가슴에 우리 이런 게 있어. 자, 나는 이해받고 싶어요. 시작. 나는 이해받고 싶어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내 마음이 돼주세요. 내 마음이 되어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이게 이제 왼쪽 가슴에 이 이름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표를 우리 엄마가 알아주고 우리 아빠가 알아주고 우리 친구가 알아주고 우리 주변에 누가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아픔이 눈 녹듯이 막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 가도 우리 엄마도 내 마음을 모르고 우리 아빠도 내 마음을 모르고 또 친한 친구라고 누구랑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친구도 내 마음을 몰라줘. 직장에도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공허해지겠죠. 나 혼자 세상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어떤 공허함, 외로움, 버려진 느낌 들지 않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심리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는 단계. 우리 그 산소가 물리적인 산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산소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인 산소가 부족해지면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답답하고 외롭고 눈에 눈물만 나고 죽고 싶고 세상 모든 게 귀찮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 우울증하고 발표 공포증, 대인 공포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분이 우울해지고요.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이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고 어디 나서는 것도 싫고 당연히 발표하는 게 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미래가 불안해지겠죠. 불안해지면 어때요? 밤에 잠이 잘 와야 안 와요? 잠이 안 오지. 이게 불면증에 식욕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 연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은 뭐냐면은 이 왼쪽에 사랑받고 싶은 이 욕구를 신겨주지 않는 것이다. 즉 심리적인 산소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형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최악의 모습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그 사람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한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 이거 얼마나 힘드니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저 손 한번 잡아주세요 빨리. 옆 사람 없으면 뒷 사람 그냥 말하지 말고 손만 잡아줘. 마음 안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난 당신 편이야 이렇게 생각해 마음속으로. 오케이. 이번에는 할 수 있으면 한번 안아줘도 괜찮아. 한번 안아보세요 가슴. 한번 안아줘. 오케이. 이렇게 한번 안아줘. 오케이. 안아줘. 그 좋아. 여기 아니 이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행동이거든요.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거, 눈빛으로 이야기해주는 거. 눈으로 먼저 이야기해야 돼. 표정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요게 이제 우리한테 심리적인 산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무 표정 없이 사랑해. 엄마가 너 사랑하지. 엄마가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니? 예를 들어서 이 영혼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영혼이 없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없는 사랑 표현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근데 엄마가 사랑해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 그냥 눈물 한번 글썽여 주는 게 더 낫거든. 아유 우리 딸 얼마나 힘들지. 손 한번 잡아주고 그냥 안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감동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빛으로 하고 표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산소가 채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 것 같은 걸요. 이제 이렇게 옆에 앞에 누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 제가 우리 예를 들어 다누사 하상가 이야기를 내가 좀 하면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한국에 온 것도 힘든데 외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 안 나와. 말이 막히고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도 못해. 그래서 이제 정말 어렵게 이제 저 29살 나이에 얼마나 착실하게 돈을 벌었는지 스리랑카에 집을 2채나 샀다니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지금 한국에 29살 그 아들 중에 집 2채 산 아들 있어 없어요?
집 두 채를 살 정도 이렇게 똑똑하고 정말 적극적인 그런 분인데 이제 근데 이분은 저한테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했어요. 말 막히는 것만 없으면 저는 소원이 하나도 없어요. 말 막히는 것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 상담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말 막히는 걸 숨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말 막히는 게 노출이 됐어. 근데 사람들 왜 저러지?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힘들겠죠. 근데 말 막히는 모습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공감해주면서 정말 힘들었구나. 근데 괜찮은데 다 받아줄 수 있는데 정말 기저귀 산 아기를 받아주는 그 엄마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그 어떤 자세나 눈빛이나 표정이나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어떨까요, 이분이? 아마 그런 아픔들 눈독들이 많이 녹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스리랑카도 그랬겠지만 한국에서도 아마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지 못했겠죠. 뭐 말 막히면 저 사람 왜 말이 막히지? 아마 이상하게 바라보지 받아주는 문화를 만들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런 심리적인 산소가 부족한 거야. 우리가 숨을 못 쉴 때 말을 잘할 수 있나요? 숨을 못 쉴 때 머리가 하얘지죠, 당연히. 숨을 못 쉴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뭐 말이 막히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바 심리적인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못 쉬는 것도 같은 원리다. 결국은 사랑 부족이라는 거예요. 애정 결핍. 근데 이제 이 사랑을 우리 부모들, 어른들 이런 이해를 해야 돼요. 자식 새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하죠. 10개 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 우리 아버지도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자, 마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시작. 마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의 큰 실수는 뭐냐면은 이 새끼 손가락, 엄지 손가락, 이 손가락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끼 손가락에 맞게 표현을 해야 되고, 엄지 손가락에 맞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애는 그냥 안아만 줘야 될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손만 잡아줘도 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눈빛으로 눈물을 글썽거려야 되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애는 1시간 동안 계속 손잡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애도 있고, 이 사랑의 표현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오로지 자식을 잘 가르치면은 사랑을 충분히 주는 것이다 해서 우리 서울 강남에 있는 엄마들은 가외시키고 그것도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막 가외시키고 서울대학교 보내주고 뭐 학원 중에 가장 좋은 학원 보내면 부모 역할 다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좋은 학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20대에는 거기 그 입주 가해 아르바이트 저기 100만원 150만원 받았어요. 가해 아르바이트 1인자 그 우리 누구야 성우 송도순 씨 아들 가외 교사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부모들이 남들보다 높은 기준의 아들을 키워주면 그 역할을 다 한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부모 역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 역할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다. 자식의 그 심리적인 사랑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보면은 뭐 크건 작건 나이도 좀 틀리고 자기 문제도 다 다르지만은 다양한 그런 사랑의 욕구의 부족으로 앞에서 말을 못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성격이 소심해졌거나 여러 문제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핵심은 그 욕구를 채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음 면역 강화를 해야 돼요. 마음 면역. 자, 사랑을 채우는 마음 면역 강화를 해야 된다. 마음 면역은 딴 거 아니에요. 사랑을 채워주면 돼요. 사랑을 채워주면은 인간은 너무나도 편안한 사람이 되고 너무나도 실력 발휘를 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자, 내면이란 토양이 물과 그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잖아요. 자, 메마른 토양이 기름진 토양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나무는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잘 자라죠. 그러니까 스피치 성격이나 대인관계, 세일즈 뭐 이런 여타의 외부적인 활동들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은 거예요. 기름진 토양을 만들어주면 다 잘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면에 있는 토양에 사랑을 주어서 쉽게 말하면은 기름진 토양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참사랑이 돼야 돼요. 참사랑. 참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돼야 돼요. 자, 우리 부모님부터 학교 선생님, 이 사회적인 사랑은 뭐냐면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공부 잘하면 우리 새끼 공부 잘했네. 오늘 뭐 선물 사줄까? 케이크 잘라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꾸지람하죠. 너 왜 공부 안 했어? 이게 뭐죠? 상벌체계. 따라서 상벌체계. 우리는 상벌체계에 의한 사랑을 주입받았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 못하니까 꾸지람 듣고 공부 잘하는 애는 상 주고 그러잖아요. 사회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니까 서울대에 들어가고 공부 못하니까 또 그 다음 대학에 들어가거나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지식시험에 되고 안 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이 다 상벌체계잖아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은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못하는 것이 벌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해. 못하는 거.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상벌체계의 사랑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 자, 있는 그대로 사랑 시죠. 있는 그대로의 사랑.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사랑받고 못하는 것도 사랑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한 사랑이 된다고. 자, 그럼 왜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야 되느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늘에 빛이 별이 빛나요, 그죠? 별이 빛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하늘이 어두워요. 어두운 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 어두우면 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두우면 별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어둠이 없다면 별이 어떻게 빛나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자, 날씨를 보면 맑은 날씨, 흐린 날씨, 비 오는 날씨, 눈 오는 날씨가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은 맑은 날씨를 원하죠. 근데 맑은 날씨만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 사막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맑은 날씨도 있고 흐린 날씨도 있고 비가 오는 날씨도 있고 눈이 오는 날씨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온전히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 인생의 날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생의 날씨도 보면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우리 인생의 날씨가 맑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잘못됐나요? 근데 우리는 그 인생의 모든 날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야. 나의 모습도 보면 날씨와 같은데 나의 모습 중에서도 좋은 모습이 있고 안 좋은 모습이 있잖아요. 편안하게 말을 잘할 수도 있고 자신감 있게 잘할 수도 있어. 때때로는 내가 긴장되고 떨릴 수도 있고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고 말이 막힐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상한가요?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죠. 근데 이상하게 바라보는 게 문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바라보는 게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2번 했거든요. 저는 결혼 2번 했다는 이야기를 최악의 저의 인생 실패라고 생각해요. 최악의. 저 인생의 가장 큰 컴플렉스야. 남자가 결혼을 2번 했다는 것은 한국에 쓰는 가장 욕먹는 행위죠. 그것도 이제 정말 괜찮은 와이프랑 첫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첫 와이프랑 제대로 살지 못하고 첫 와이프랑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참 좋아하는 우리 참 며느리인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건 참 창피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욕도 많이 먹었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저도 대인공포증 걸리고. 아니, 집에서 되게 뭐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기가 싫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야, 뭐, 왜 이혼했어? 막 그러면서 저를 뭐라고 하니까 친구들 만나기도 싫고. 그럼 계속 뭐라고 하는데 사람 만나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만 장의 그 명함을 이제 불태워버리고 사람을 안 만났다니까요, 한 3년 동안. 그래서 그 우울증에, 대인공포증에, 불안증에, 그래서 제가 심리 치료를 이제 배운 거예요. 최면치료, NLP 치료. 그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혼을 한 경험이 굉장히 그 참 도움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혼을 안 했으면은 왜 제가 최면 치료를 공부하고 NLP 치료를 공부했을까? 이혼을 안 했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뭐 우울증이나 대인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이나 뭐 요즘 심하면 이제 뭐 조현병, 빙의도 제가 치료를 하거든요. 최악의 정신병이 조현병, 빙의 아닙니까? 정신분열증. 그런 것도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조현병, 빙의까지 치료할 수 있는 이 치료의 전문가가 된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혼의 아픔. 응? 남들한테 욕 들어먹는 어떤 그런 경험들. 저도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대인공포증, 뭐 세상과 뭐 단절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제 인생에는 그건 어떤 날씨죠? 맑은 날씨예요? 비 오는 날씨예요? 비 오는 날씨죠. 근데 옛날에 이 비 오는 날씨를 원망을 했단 말이야.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막 후회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숨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인생에는 맑은 날씨가 있으면은 비 오는 날씨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맑아지기 위해서는 비 오는 날씨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비가 막 내려서 그 하늘에 그 뭐야 오염 뭐 먼지를 다 씻겨 내려야 그 다음에 해가 뜨면 얼마나 하늘이 맑고 빛나요. 지금 가을 날씨가 맑은 거는 뭐냐면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정인 교수님. 네, 맞습니다. 내 인생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맑은 인생을 기대하겠냐. 그래서 이제 비 온 뒤에 땅이 굽는다 이런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비 온 뒤 하늘이 더 맑은 날씨가 된다는 것 같은 원리인데 우리 인생 나 자신 이 모든 게 다 이제 그런 원리인데 이제 우리 마음은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왜 나는 나의 좋은 모습을 받아들이고 자, 부족한 모습은 외면하고 거부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숨기고 싶고 응? 이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집착을 할까 이 말이죠. 그래서 부족한 걸 없애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부족한 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까? 어느 쪽이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뭔가를 고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없애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고치기 위해서 왔으니까. 대인 공포증을 없애기 위해서, 발표 불안증을 없애기 위해서, 긴장 떨림을 없애기 위해서, 우울증을 없애기 위해서, 막 기계처럼 고치기 위해서 온 분들 난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아닌데. 그것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자극제가 되고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되고 여러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는 건데 왜 말 막힘을 힘들어해야 될까? 말 막힘을 고쳐야 될까? 우리 단호하사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막힘을 고쳐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참 희한한 게 받아들이는 순간 문제가 사라진다 이 말이죠.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 받아들이는 순간 문제는 사라진다. 문제는 사라진다. 이게 희한해. 딸꾹질에 신경 쓰면 딸꾹질이 어떻게 됩니까? 딸꾹질을 멈춰야지 멈춰집니까? 계속 딸꾹질 생기잖아요. 근데 딸꾹질을 받아들이고 그냥 딸꾹질 해라. 막 신경 안 쓴다 이거지. 그때 우리 뭐 하냐면은 재밌는 텔레비전의 개그 프로나 재밌는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딸꾹질은? 멈추죠. 바로 그거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여라. 자, 받아들인다. 시작. 받아들인다. 자,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자식의 최악의 모습을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어머님 아시겠죠? 받아들여주면 자식은 내 최악의 모습을 우리 엄마가 받아들여줬는데 야 내가 이래도 내가 사랑받고 있네. 여기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받아들여주지 않고 우리 엄마는 공부를 잘해야만 나를 사랑해줘. 공부 못하면 엄마가 나를 싫어해. 맨날 비교해. 그러면은 자식이 설 자리가 없는 거지. 자식의 안식처는 바로 받아들여주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밖에 사고를 치고 왔는데 그 사고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더 해줄게. 우리가 아는 분들인데 이제 여기 이제 한 2년 전에 훈련 받았던 분이에요. 전경숙 선생님이라고 우리 사무국장님은 아는 분인데 이분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쳤어요. 아들이 싸움을 해가지고 코피를 터뜨리고 막 병원에 뭐 한 2주 4주 막 입원을 시키고 애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 친 엄마하고 막 이제 교무실에서 불렀겠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교에 가봤대요. 아들 그 학교에 가봤대요. 그래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뭐 주의도 듣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는데 어쩌죠. 이제 아들하고 엄마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뭐 엄마는 정말 저를 보시라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아들 잘못 키웠습니다. 하필이면 그 이제 아들이 엄마가 아버지가 없이 이제 홀어머니한테 큰 거지.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막 일만 하다가 못 챙겨서 그렇다고 엄마가 이렇게 진짜 너무 비굴할 정도로 이렇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퇴학을 당해야 되는데 아들이 퇴학까지는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각서 쓰고 이렇게 좀 벌금 물어주고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럼 그 아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 엄마한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마가 얼마나 구질하면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뭐 벌금 물어주게 만들었지 엄마가 막 비굴하게 교장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빌게 만들고 얼마나 아들 입장이 그렇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이제 아들 손을 잡고 가면서 자 학교를 이제 교무실을 빠졌으니 학교로 걸어갈 거 아닙니까? 집까지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이 학교 구경 참 잘했다. 이 말 딱 한마디 하고 아무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우리 아들 덕분에 네가 이 일이 없으면 학교 올 일이 어디 있었겠니?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학교 구경 참 잘했다. 그 다음에 아무 이야기도 안 한 거지. 꾸지람 한마디 안 한 거지. 그때부터 아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막 열심히 하고 막 진짜 모범생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서 그래서 그때 3년 전에 저한테 훈련 받았던 분인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정말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취업해서 뭐 엄마 생신에 뭘 가져오고 뭐 그러면서 아들이 너무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정경숙 선생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사람은 뭐에 의해서 자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자라는 것 같아요? 자, 인간은 사랑으로 자란다고. 자, 인간은 사랑으로 자란다. 시작. 인간은 사랑으로 자란다. 이제 꽃에 물을 줘야 자라지만 인간은 사랑으로 자라는데 그 사랑이 쉽게 말하면 상벌체계의 사랑이 아니라 자, 있는 그대로의 사랑.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참사랑이라고. 참사랑. 참사랑. 그러니까 부족함을 받아들여주는 사랑. 지도하고 충고하고 가르치려는 사랑이 아니고 그 잘못을 받아주는 그 사랑에 의해서 인간은 정말 좋은 쪽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 저도 쉽지 않아요, 솔직히. 제 아들 보면 속 터집니다. 지금 아들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방에 들어가서 노지를 않습니다. 방에 들어 나오지도 않고요. 뭐 아빠 들어가도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럽니다. 속 터질까 안 터질까 제가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진짜. 우리 아들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묵묵히 지켜봅니다. 부모의 역할은 받아주는 것과 자식이 잘못할 때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구나. 기다려주는 거구나. 때가 되면은 잘하겠지. 지도 나이가 들면 군대 갔다 올 거고 군대 갔다 오면 철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아빠한테 인사를 안 할까요? 아빠한테 불만이 있으니까 인사를 안 하겠죠. 왜냐면 지 아빠가 지 엄마랑 관계가 별로 안 좋거든요. 저도. 엄마 아빠가 관계 안 좋으면 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이해가 돼. 근데 어쨌든 인사도 안 한다니까요. 얼굴 마주치면 외면해요. 아이고 세상에. 한 대 때리시고 싶 진짜. 너 왜 그러냐. 근데 그 말을 이제 100번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켜봐준다. 지켜봐주는 것이 무관심으로 지켜봐야 되느냐 사랑으로 지켜봐줘야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랑으로 지켜봐줘야죠. 사랑으로. 그게 이제 부모라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 사랑이 키워지면 쉽게 말하면은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은 우리는 의존성에서 독립성으로 갑니다. 의존성은 영향을 받는 존재거든요. 독립성은 영향을 주는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의존성도 있고 독립성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남의 눈치를 보다가 때때로는 당당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약해지는 상태가 되면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자존감이 올라가면은 당당한 그런 마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태는 미운 오리 새끼. 따라하세요. 미운 오리 새끼. 자, 올라간 상태는 뭐냐면 자, 백조 시작.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한테는 그대로 공존하는 공존.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 갔을 때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어라는 느낌이 커지잖아요. 그럼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럼 눈치 보지 않고 백조처럼 독립적으로 자기 자신의 말을 그리고 행동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뭔가 좀 평가받는 자리네. 저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할 수도 있겠네. 뭐 비난할 수도 있겠네. 잘못하면 내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죠? 의존성이 되는 거죠. 미운 오리새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참사랑의 마음을 키워서 의존성에서 독립성으로 가는 겁니다. 자, 시험에 떨어진다면 떨어지면 다음에 재수하면 되지 뭐. 떨어지면 재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해지죠? 근데 반대로 이번에 떨어지면 안 돼. 무조건 합격해야 돼.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할 텐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이 마음에 집착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의존성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할 때 이제 그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긴장하면 안 되는데, 떨리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요게 이제 의존성. 근데 떨리면 어때? 뭐 떨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80%는 떨림이 있는데 80%는 긴장 떨림이 있는데 뭐 나라고 떨린다고 해서 뭐 문제가 돼? 그렇다고 내가 죽어? 나를 잘라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독립성이 된다. 여기는 이게 백지 한 장 차이잖아요. 그건 아시겠습니까? 백지 한 장 차이라고요. 자, 제가 오늘 이야기했나?
똑같이 긴장 떨림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긴장 떨림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자아가 긍정적인 상태에서 긴장 떨림을 바라보는 방식과 자아가 부정적인 상태에서 긴장 떨림을 바라보는 방식은 틀리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백조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방식과 미운 오리 새끼의 마음에서 바라보는 방식이 틀리다는 거죠. 똑같이 긴장 떨림인데 자, 미운 오리 새끼 마음으로 바라보면 긴장 떨림이 뭐가 돼요? 불안이 되는 불안. 아시겠어요? 이건 불안이 되는 거죠. 근데 백조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뭐가 될까요? 긴장 떨림은? 불안이 아니라 열정이 되는 거예요. 열정. 여러분 열정이 있는 스피치가 좋아요? 열정이 없는 스피치가 좋아요? 열정 있는 스피치 좋죠. 약간 떨리고 긴장되는 건 좋은 거예요. 저도 떨려요. 여기는 많이 하니까 제가 안 떨리지만은 방송 출연하거나 새로운 기업체에 한 400명 앞에서 나서잖아요. 처음에 떨린다니까요. 근데 떨리는데 저는 이렇게 바라보지. 그럼 뭐가 되죠 이게? 이거는 열정이 되는 거죠. 이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를 하찮게 생각하고 내가 미워를 시키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열정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이거는 불안,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 떨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긴장 떨림을 어떤 자세에서 바라보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긴장 떨림을 없애려고 하지 마라. 긴장 떨림보다는 핵심이 뭐예요? 자, 자아를 이렇게 높여주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예?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와 변화의 핵심을 자아를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자아를 강화시켜 줄 것인가를 지금부터 쭉 보시면 요거예요. 자아 강화를 위한 이런 21PMA를 실천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1번 참만남 나사랑 세미나 참여 시작. 참만남 나사랑 세미나 참여. 요 참만남 문화에 일단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사랑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힘들어요.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을 키울 수 있다. 자,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키울 수 있다. 아기 있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키우는 거예요. 자,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면 주변 직장 동료나 주변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는 거지. 인간은. 그러니까 사랑이 깃든 만남 속에 오랫동안 머물면 모든 사람은 자신감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사랑이 메마른 환경에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잖아요. 막 비난, 비판, 평가, 뭐 판단, 이런 부정적인 환경에서 오랫동안 머물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인간은 정신이 피폐화되죠. 그래서 범죄자는 왜 생기냐면은 사랑이 결핍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또 위대한 인간은 왜 위대한 인간이 되느냐? 사랑이 깃든 환경에 오랫동안 참여를 하기 때문에 위대한 인간이 되는 거죠. 간단해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깃든 환경에 오랫동안 머물러 줘야 되는데 우리 환경을 쭉 보면은 사랑이 깃든 환경이 없잖아요. 회사에 가면 여러분들 지적 평가를 많이 받습니까? 칭찬을 많이 받습니까? 지적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대부분의 활동들은 사랑을 빼앗기는 활동들이야. 사랑을 평가받고 비난, 비판, 막 긴장해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의 배터리를 재충전시키는 것처럼 한 번 정도는 재충전을 시켜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센터에 와라.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자,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참만남 훈련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재충전을 하는 과정이다. 마음의 사랑의 배터리에 사랑을 재충전하는 과정이 바로 참만남 세미나에 오는 겁니다. 여기 오면 여러분들 아마 에너지가 좀 생길 겁니다. 여기 와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않으니까요. 항상 칭찬하고 인정하고 수용, 존중, 공감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다 바라봐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참만남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자, 긍정 자기 암시문 낭독 시작. 긍정 자기 암시문 낭독. 오늘 간단하게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낭독을 좀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선생님 아버님 어떠셨어요? 소식 좀 읽어. 너무 좋아요. 아주 후련하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따님은 어떠셨어요? 좋죠? 이 긍정문 낭독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잠재의식은 주인님이 소리 내는 그 목소리를 항상 엿듣고 있다는 거죠. 주인님이 긍정적인 소리를 내고 있나 부정적인 소리를 내고 있나. 잠재의식은 주인님의 그 목소리를 계속 엿듣고 있으면서 그 목소리에 맞게 인생을 만들어줘요.
주인님이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책임을 진다. 나는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럼 잠재적 의식이 그 모든 걸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실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그 낭독을 하지 않고 평소에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할 기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자, 사람들 만나면서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상대방이 부정적이니까. 그렇잖아요. 만남의 대상이 부정적인 이야기라니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이야기에 동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혼자 말을 해야 되는데 혼자 또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낭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낭독. 긍정적인 말을 모아놓은 그 문장을 소리내 읽어줘라 이 말이지. 예? 그래서 긍정문 낭독은 최고의 변화의 지침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 왜 그 심리학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보면은 이순신 장군도 나왔지, 곽재우 장군, 정인홍, 조헌,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조선시대에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그 변화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낭독 문화에 있었다. 낭독.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면은 대부분의 정신적인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류방현 선생님이 여기 코로나 때문에 안 왔다 하더라도 제가 시킨 대로 긍정문 낭독을 하루에 30분씩 생활을 했다면은 발표 불안, 긴장 떨림 아마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근데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누누이 강조해도 잘 안 해요. 왜?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결심을 해봐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시작.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새끼 밥을 못 먹더라도 새끼 밥을 못 먹더라도 낭독은 굶지 않겠다. 낭독은 굶지 않겠다. 이거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회원이 되면 아침 6시 땡 하면은 낭독문을 올려드리거든요. 낭독할 수 있게끔. 6시 땡! 저 7시도 아니에요. 5시도 아니에요. 딱 정해진 6시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6시에 올린지 아세요? 요거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때때로는 그 부산 김해에 강의를 하고 새벽 4시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벽 4시에 들어오면 어때요? 자고 싶죠? 자고 싶은 그 마음을 꾹 참으면서 6시까지 기다려. 그리고 나서 제가 6시 땡 하면은 긍정문을 제가 올려놓고 자더라도 제가 자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 수백 명의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긍정문을 읽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올리는 거예요. 6시 땡 하면 올리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시킨 대로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자, 밥은 굶어도 하늘이 쭉 나도 긍정문 낭독은 제발 한번 실천해 보자. 한번 해보겠습니까? 네. 자, 박수 한번. 그거 진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긍정 대화 시작. 자기 긍정 대화. 이걸 자기 자신한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냐면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애도 아니에요.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우리 따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 자신과 친구가 되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나 자신과 대화하는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나 자신과. 거울을 보면서 하면 물론 가장 좋아요. 의자를 놓고 해도 좋아요. 의자 두 개를 놓고 이렇게 이제 반대편 의자에 내가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좋은 말은 다 해주면 돼. 나한테.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칭찬, 격려, 응원, 지지, 용서, 위로 다 해줄 수 있어요. 자, 눈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눈 감고 제가 한 대로 한번 따라 해봐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자, 사랑하는 동문아 시작. 사랑하는 동문아.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유일한 사람이야. 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는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야. 말을 잘해야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말을 잘해야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어떤 특정한 행동을 고쳐야만 사랑스러운 존재도 아니야. 어떤 특정한 행동을 고쳐야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야.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랬어. 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랬어.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너는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는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 너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너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너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어. 성공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난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넌 반드시 해낼 거야. 너는 반드시 해낼 거야. 난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자, 눈 뜨시고. 자, 이런 말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 긍정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말들. 세상의 말들이 뭐가 있을까? 하루에도 좀 고민을 좀 해봐요. 나한테 어떤 말을 들려주면은 가장 큰 도움이 될까? 정 생각이 안 나면 종이에 써도 좋아요.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1번, 2번 쭉 만들어 나가도 괜찮아요.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말도 좋고.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빛나는 보석이야. 뭐든지 좋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주면은 힘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쭉 1번부터 한 50까지, 100까지 쭉 써놓는 거죠. 처음에 읽어도 괜찮아요. 우리 아까 이제 자기 암시, 독백 암시 해줬잖아요. 우리 사무국장님이 큰 소리를 읽었죠. 자, 동문아,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넌 할 수 있어. 이런 거 외쳤죠. 그거 외치니까 기분 좋죠. 왜 그러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언어만큼 나한테 힘을 주는 언어가 없거든요. 언어 자체가 생각을 만들고 느낌을 만들 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는 또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느낌을 만들어주는 또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언어가 바뀌면 세상 모든 게 바뀔 수가 있어요. 언어가 생각을 바꾸고 느낌을 바꾸고 뭐 행동, 습관, 성격, 운명까지 다 바꿔준다는 얘기. 그래서 그 언어를 바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자기 긍정 대화를 하고 긍정을 낭독하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 바로 글쓰기인데요. 글쓰기. 글을 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글을 쓰냐면 감사일기를 써봐야 돼요. 감사일기. 하루에 5가지 감사할 일을 찾아가지고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이건 좋은 것도 감사하고 안 좋은 것도 감사하고 다 좋아요. 일상적인 것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좋은 거 외에는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거 외에는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정말 좋은 것도 감사하지만 일상적인 것도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새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이게 여러분들 훈련돼야 되는데 이게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근데 불평불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부정의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부정의 에너지는 부정의 인생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를 써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감사의 에너지는 우주의 에너지와 가장 잘 공명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걸 사랑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은 긴장, 떨림, 발표 불안을 갖고 왔을 때 긴장, 떨림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가르쳐 드려요. 자, 긴장, 떨림이 감사한 일일 수도 있다. 시작. 긴장거림이 감사한 일이다. 왜 긴장, 떨림이 감사일 수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감사한 일일 수가 있을까요? 자, 긴장, 떨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나처럼 힘든 사람을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커지잖아요. 긴장, 떨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요일날 기한 시간 내셔서 여기 오시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 TV 보거나 뭐 단풍 구경 가거나 놀러 갈 때 우리는 여기 훈련을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긴장, 떨림 덕분에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자기 이해를 더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인생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면 긴장, 떨림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어떤 사람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해요. 몸에 병이 생긴 것도 참 감사한 일일 수가 있다. 몸에 병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과로를 하거나 계속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잠 안 자고 탐닉적인 무절제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몸에 병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제를 할 수가 있고 건강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부터 아마 건강에 대한 균형 잡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몸이 아픈 것은 감사한 일이다라는 게 어때요? 맞는 말 맞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은 감사한 일이거든.
그래서 긍정도 감사하지만 부정도 감사하고 일반적인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그 마음을 만들어서 나 자신에게 불만이 없어야 되고 내 인생에 불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불만이 없어지면 노력하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자, 모든 것에 대한 불만을 없애버리고 불평 불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최고로 자기 실현을 하는 쪽으로 최고의 실력 발휘를 하는 쪽으로 가요. 쉽게 말해서 물고기를 물에 넣어주면 물고기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야. 물고기 물에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헤엄을 쳐요. 야생동물 야생에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아요. 인간을 자 모든 편안한 그 자유로운 상황에 놔두면 인간은 가만히 있지도 않는다 이거. 최고의 자기 실력을 발휘해. 자 가치를 실현하고 열정을 실현하고 재밌는 일을 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에너지가 집중이 된다고. 자 옛날에 채백호 노래 중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런 노래가 있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자 여러분들 에너지가 보세요. 자 지금 인생이 힘들거나 문제가 있는 건 에너지가 문제에 집착이 되어 있거나 인생이 잘못된 부분에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마저도 감사해버리고 문제마저 사랑해버리고 인생의 그 시련 고난도 사랑해버려. 그러면은 에너지가 갈 곳을 잃겠죠. 내 에너지가 갈 곳을 잃어. 그럼 에너지가 어디로 갈까요? 영원히 방황을 할 거야 에너지가. 인간은 에너지를 어디가 집중하기를 원해요. 문제나 인생의 어떤 시련 고난에서 에너지가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반드시 꿈이나 비전이나 목표나 원하는 것에 집중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에너지가 가만히 있지 않다고요. 자, 집착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문제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가장 좋은 것, 내 인생 가장 좋은 곳에 집중이 돼 있어. 그래서 최고의 자기 실현을 한다. 꿈을 실현하고 비전을 실현하고 목표를 실현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치유와 변화를 하는 과정은 뭐냐면은 문제에 집착된 에너지에서 에너지가 원하는 곳으로 집중이 될 수 있게끔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제를 내려놔야 되고 내려놓기 위해서는 문제마저도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불평 불만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시련 고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시련 고난 감사한 일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자 부모 또한 자식을 볼 때 자식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냥 감사 안아줘요. 자 우리 친구 중에 그 창원에 변호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고 야 니는 어떻게 하든지 괜찮아. 취직 안 돼도 괜찮아. 취직 안 되면은 아버지가 평생 데리고 살게. 그냥 밖에 누구든지 괜찮으니까 여자 하나 꼬셔서 애 하나 뺏어 와. 애 배우면 내가 키워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있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제 있을 때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지금 동국대 무슨 행정학과를 다녀요. 아들이. 취직도 안 돼요. 요즘 애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학과 나오면 뭐 사법고시나 뭐 행정 뭐 공무원 뭐 시험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럼 이제 술 한잔 먹고 이제 아버지가 전화 거는 거죠. 아들 잘 있나? 그러면서 야, 니 공부 뭐 하긴 하대야. 안 돼도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취직 안 해도 괜찮으니까 아빠가 먹이 살줄 테니까 대신 여자 하나 만나서 애나 낳아서 와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들이 취직이 되건 안 되건 뭐 어떻든지 관계없다 이 말이거든요. 아들 이 자체로서 존재 그 자체로서 아빠는 네가 좋다. 응? 그래서 저도 우리 친구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사일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나 자신의 긍정 부정 모든 걸 감사, 내 삶이라는 모든 뭐 좋은 것 안 좋은 걸 다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오면서 체면을 읽기 시각화하는 걸 훈련하게 됩니다. 뭐 몸을 이완시키고 미래의 긍정적인 걸 상상하고 목표가 이루어진 걸 영화로 상영하고 또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참 많은 걸 훈련할 겁니다. 뭐 앵커링도 있고 타골성의 원, 뭐 모델링 우리 오늘 정영 선생님 많이 공부했죠 저한테.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내 잠재의식 속에 심는 체면요법, NLP요법 그런 것들 꾸준히 좀 실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단호한 사과 선생님도 지금 잘하고 계시죠? 네. 그런 거. 그거 하고 그 외에 이제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뭐 대충 볼게요 그냥. 다음에 그 1번부터 한 5번까지 있는 게 중요해요.
그 외에도 물론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자기 자신을 자 긍정과 부정 조건을 달지 말고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겁니다. 그걸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데는 최소한 21일 동안 집중 반복을 했을 때 가능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긍정문 낭독도 20일 동안 매일 해봐야 되고 감사일기도 매일 한번 써봐야 되고 자기 긍정 대화도 매일 좀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네. 근데 우리 의식은 작심 3일로 끝나잖아요. 한 3일 해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죠. 3일은 의지의 힘입니다. 의식의 힘입니다. 근데 무의식은 21일 동안 반복을 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바꿔줘요. 그때서야 어색함을 익숙함으로 바꿔주고 그때서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불편한 게 20일 동안 반복하니까 왠지 모르게 편안해져. 네, 그래서 21일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암탉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암탉도 알을 품으면 20일 동안 품어서 병아리를 부화시키잖아요. 그죠? 우리 단군 할아버지를 낳은 웅녀, 곰 할머니도 보니까 저기 며칠 동안 마늘 먹고 저기 동굴에 있었어요. 100일 있어, 100일. 석 달. 자, 우리는 석 달도 아니에요. 21일이에요. 21일 동안 여기서 시킨 것을 쭉 해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처음 오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개인 치료 한 번, 집단 훈련 한 번, 이렇게 해서 21회를 한번 참가해 볼 수 있겠습니까? 21회 이후는 알아서 하시고 21일은 나랑 약속을 하고 한번 잘 지켜봐라. 그럼 21일 이후부터는 안 나오고 싶어도 나오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서경희 위원장이 21일이 언제라고 그랬죠? 다음 주 7일. 다음 주입니까? 휴가 때문에 빠져가지고. 아, 다음 주입니까? 서경희 위원장님이 지금 저기 5개월 나왔거든요. 개월 수로 보면. 근데 이제 21일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21주. 근데 우리 서경희 위원장님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21주로 오시면서 너무 장족이 큰 변화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 여성 위원장으로 또 이렇게 위촉을 할 정도로 제가 이게 몇 개월만 안 되면 위촉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딱 우리 위원장님을 보면서 저분은 해내겠구나. 크게 될 떡잎은 어려서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크게 될 떡잎을 발견했을 때에 제대로 키워야 돼요? 그냥 방치해야 돼요? 제대로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성위원장으로 제가 빨리 위촉을 한 거예요. 혹시 뺏길까봐. 너무 멋진 분을 만났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서경희 위원장님과의 이제 이야기고, 이렇게 21주 정도로 오면은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이제 패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좀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고, 오고 싶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은 썩은 무라도 한번 잘라봐야지 이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치유 변화를 위해서 오셨으면은 21일 동안은 죽자사자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러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 강의가 좀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소감 스피치를 마지막에 스피치를 한번 더 하는 걸로 할게요. 소감 스피치를 통해서 스피치 훈련을 대신하는 걸로 한다 이 말이죠. 괜찮죠? 네.